경험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면 좋아요. 소액이라면 얼마까지가 소액일까요? 일단 좀 과감하게 2억까지는 좀 보십시오. 그게 소액이에요. 왜 2억이 소액일까요? 제가 알기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액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나이의 비례예요. 우리가 이제 50대 그리고 이제 60대 분들이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죠. 여기서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퇴직 이후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 따지면 현금은 보통 한 5천에서 그다음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플러스 이제 본인들이 거주할 집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대 이후에 현금 자산이 얼마 정도까지 늘어나서 내가 이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가 일단 퇴직금이 있겠죠. 그리고 떠나 있으면 이제 국민연금 정도 있겠죠. 그런데 일대 60대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그 전에 월급이 대략 한 60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퇴직금과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돈이 이 600만 원을 맞춰 들어가서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40대 분들과 다르게는 이 집은 확보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노후 대비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내가 확보하고 늘려갈 것인가 관건인데 생각보다 이 늘려나갈 수 있는 이 투자금, 자본금이 적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본금을 기존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있는 자본금 가지고 계속 쓰는 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집을 팔고 하는 거. 제가 스쿨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내가 지금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집에 들어가는 이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제가 그냥 팔고 뭐 다른 다가구나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제 이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피디님 제가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금 흐름이 노후에 더 중요하니까 네. 정리하라고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성공 케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빠지는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당장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는 영상만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타려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 거예요. 탈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때 어떻게 말하냐,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 현금이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현금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늘릴 수 있냐? 여기서 중요한 건 보유예요, 보유.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중요해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계속 쓸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냐. 많은 분들이 여기에만 포커스를 잡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충분히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이 돼요. 신용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다만 이번에 이제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용 대출 1억 이하까지만 좀 받아놓으세요. 1억 이상이 되면 1년 정도 주거를 살 수 있는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1억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도 돈이 나와요. 뭐 생활안정자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체크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보유가 아닌 보유 플러스 내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더 중요한 거는 회사를 다닐 동안은 여기에 있는 돈에 대한 이자가 낮아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이걸 먼저 확인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투자하면 내가 부동산을 사고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내 신용도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신용도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얼마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담보대출로, 그다음 내가 얼마까지 몇 프로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집을 파십시오 라고 하면 뭐냐, 자전거를 안 타본 사람한테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너무 좋아요, 성공할 수 있어요, 타보십시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연습을 하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1000만 원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급한 마음을 알겠지만, 주변에서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집은 마지막 보류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 보유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살 집 정도는 최대한 어떻게 된다? 향후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성공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들로 따져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내가 시드머니를 한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2억 이상에서 많게는 3억까지도 대출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은행에서 나온 신용대출과 회사에서 나온 대출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출 규제에서 1억 이하로 잡은 이 대출과 얘랑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돈을 최대한 알아보면 회사에서 내가 1억을 빌릴 수 있다. 뭐 전세자금 대출로 뭘 받을 수 있다. 뭐 내 생활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별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투자금이 발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50대, 60대 분은 이것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 투자금이 늘어났어요. 1억 이상이 되겠죠? 그럼 1억 이상일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 투자하셔야 돼요. 경험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면 좋아요. 소액이라면 얼마까지가 소액일까요? 일단 좀 과감하게 2억까지는 좀 보십시오. 그게 소액이에요. 왜 2억이 소액일까요? 제가 알기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나이에 비례해요. 아까 50대, 60대 분들 월급이 얼마 정도 된다? 600만 원 정도는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자가 감당되는 거는 소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억 정도의 물건을 낙찰받으면 대출이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80% 되면 내가 실제 투자 들어가는 돈은 얼마? 4천에서 5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생각하지 않고 2억이라면 크죠. 근데 레버리지, 특히 이자를 발생하는 걸 생각을 하고 2억이라면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대출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요. 50만 원도 안 되면 여기에서 6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하면 550 정도는,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돈. 그러면 2억 정도의 물건을 낙찰받으면 내가 5천만 원이면 이 안에 들어가죠, 투자금. 이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억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수도권에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될 거예요. 수도권에서 조금 멀리 있는, 그러니까 중심지가 아닌 외곽에 있는 아파트. 두 번째,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텔. 세 번째, 빌라. 됐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순간 소액으로 경험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중개소에서 사는 것보다는 경공매로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소에서 사면 대출이 잘 안 돼요. 근데 얘로 사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감정평가 회사가 이 물건의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거죠. 실례로 60대 우리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소위 사기를 당하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한 7천만 원 정도를 사기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공매라는 방법으로 도전을 했죠. 오피스텔 낙찰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개소에 살려고 하면 2억 3천만 원짜리야. 근데 이걸 얼마에 받았냐? 1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요거는 신탁 공매라는 걸로 낙찰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분이 실제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 거예요? 피디님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1억 2천이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일반 매매로 중개소 사면 보통 한 절반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투자금 1억에서 절반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라고 했죠. 이때 대출을 잘 활용을 했어요. 이분은 대출 90%까지 나왔어요. 1억 2천에 90%니까 거의 1억 이상이 나왔죠.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묶여서 하면 여기 이제 얼마가 남아요? 8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천만 원을 가지고 묶인 돈으로 이제 대출을 받았죠. 1억 넘게. 그러면 이분은 뭘 선택했냐? 33M를 선택했어요. 그냥 중개소에 내서 월세를 받는 게 아니고 33M를 통해서 단기 임대 월세를 받은 거죠. 근데 요즘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가 뭐 불법인 게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합법적인 건가요? 자, 에어비앤비와 33M2가 같다고 좀 생각한 거죠. 단기 임대니까 같다고 네, 생각하고 여기에 불법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33M2도 하면 안 되고 에어비앤비도 하면 안 되구나, 불법이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33M2는 단기 임대라고 해서 죽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 사는 거. 에어비앤비는 뭐냐? 요거는 우리가 호텔 가서 자죠. 모텔 가서 자죠. 그거예요. 숙박이에요, 숙박.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죠. 임대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무 데나 잘 수 있죠.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잘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법이 없어요, 33M는. 근데 에어비앤비는 있어요. 이건 숙박시설 호텔이라고 했죠. 그래서 호텔은 영업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업 신고를 안 하고 불법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오피스텔에서 하면 안 돼요, 에어비앤비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33M는 불법이 없어요. 지금은 신고를 안 하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삼삼엔투라는 시스템은 일주일 단위예요. 그래서 삼삼엔투를 통해서 일주일 단위로 한 다음에 매수자가 생기면 이제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 50대, 60대 분들 1억과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1억 이상인 분이 얼마를 썼어요? 2천만 원. 플러스 월 이자 빼고 90만 원. 플러스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알파가 경험이죠. 어떤 경험일까요? 첫 번째, 매수를 했죠. 샀단 말이에요. 매매 경험. 두 번째, 임대를 놨죠. 그리고 삼삼엠투에 대해서 알았어요. 임대 경험. 세 번째는 자금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대출에 대해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금 흐름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뭘까요? 이제 팔면 매도까지도 이분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 가지고. 요거를 일단 한 3번 정도 경험한 다음에 얘를 건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고 내가 충분히 사서 월세를 놓고 핸들링 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생기면 이때 얘로 뭐 하냐? 요거 가지고 아파트 하나에 10억짜리 이자를 내면서 있는 거는 손실이 너무 커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아니면 살고 싶은 곳을 좀 찾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 그 다음에 고시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 향후에 팔 때 일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가기 때문에 그럼 다가구에서 월세가 한 500만 원만 나와줘도 아까 이분이 6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은 거에 퇴직연금에 국민연금에 월세 500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후 대비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분은 다른 물건을 더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이 쌓인다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아까 궁금했어요. 투자금이 5천에서 1억까지 있는 분 플러스 집이 있는 분이 이 집을 팔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셨죠. 이분들은 절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러면 이 돈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경험을 쌓는다. 경험은 일단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대출을 받고 투자금을 최대한 2등분, 3등분을 할 수 있는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래도 월세가 나오는 시스템을 한 3번 정도 경험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고려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내가 굳이 집을 안 팔아도 내가 투자금을 통해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이 경험이 쌓였죠? 이 경험은 뭘까요? 첫 번째로 노하우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이분이 그냥 할까요? 공부했겠죠?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두 개 쌓이면 뭐가 된지 아세요?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강의가 돼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늦은 게 절대 아니에요. 60대는 요즘 60대 같지 않아요. 정말 젊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냐? 제대로 그리고 현명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내가 퇴직금과 노후에 있는 국민연금만 의존해서 아이들한테 손 벌리는 그런 노후 생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집까지 보호하면서 노후 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부자유커였고요. 여러분들이 노후를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합니다.